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개손책거리로 돌아온 이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한 작가가 쓴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부랴부랴 읽고 읽었는데요. 갑자기? 이거 사실은 작년에, 지난해 한 이맘때 한 5월에 출간이 돼서 죽은 자의 집 청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이기도 하고 그런 곳들 막 장의사처럼, 장의사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곳, 험한 곳,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 언론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받았고, 이 책이 지금 여기 띠지에는 10만 부 돌파로 되어 있는데 더 아마 많이 읽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1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들고 다녀요. 넷플릭스 드라마 무브 투 헤븐 세븐인데요. 그걸 보다가 이 책을 이제 빨리 읽어야 되겠다, 드디어 읽어야 되겠다 하도 이제 책을 본 분들이 진짜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읽어봐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놨었는데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지음. 이 책 작가는 이 책밖에 없더라고요. 부제는 죽음 언저리에서 행하는 특별한 서비스라는 부제가 실려있고, 책띠지에는 독자, 서점, 출판인이 선정한 올해의 책이었었고, 모른 척 지나쳤던 이웃들의 고단했던 마지막을 비춰 역설적으로 삶의 강렬한 의지와 소중함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 유성우 교수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띠지에는 고단했던 당신의 마지막을 청소해드립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장에서도 인간다움을 놓지 않은 어느 특수 청소부의 기록 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할 정도의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무브투헤븐 또 재밌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막 봤는데, 드라마는 이제 한 번 보면 쭉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져서 되게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많이 이제 다듬어졌고, 이 책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잔혹하거나 막 이렇게 읽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김한 작가의 힘인 것 같아요. 작가 좀 살펴볼까요? 이 책의 유일한 저서여서 현재까지는 김한,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다. 그래서 약간 문장들이 좀 시적이다 싶은 곳들이 꽤 많았어요. 출판과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하다 전업 작가로 살고자 30대 후반에 돌연 산골 생활을 했다. 그 취재와 집필을 위해 몇 년 동안 일본에 머물며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귀국하여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웍스, 힘든 일, 엄청 힘든 일, 하드웍스를 설립하여 일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죽음 현장에 드러난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홀로 떠난 곳을 청소하면서 느꼈던 그 소외하고 자기 직업, 특수청소부라는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라는 크게 두 개의 구성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거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들로 그분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민을 갖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 부침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실려 있는 책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 책이었고요. 뒷표지로 다시 가보면 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라는 앞에 이제 본문에서 멘트를 따왔고, 유성우 이제 서울대 법의학 교실 교수의 추천 글이 뒤에 실려 있는데요. 누군가의 인생이 영화라면 작가가 하는 일은 눈여겨보지 않은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 한 줄일 거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작가는 모른 척 지나쳤던 이웃들이 고단했던 마지막을 비춰 역설적으로 삶의 강렬한 의지와 소중함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꺼내온 글귀가 하나가 있네요. 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주신 학교,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에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뭐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대목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의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죽은 채 방치되는 사건이 늘어나 일찍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고독사 선진국 일본. 표현이 너무 좀 그렇죠. 그 나라의 행정가들은 고독이라는 감정 판단이 들어간 어휘인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쓴다. 죽은 이가 처한 고립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더 주목한 것이다.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죽은 이의 고독이 솜털만큼이라도 덜어지지는 않는다. 냉정히 말해서 죽은 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편에서 마음의 무게와 부담감을 덜어보자는 시도다. 이렇게 약간 그 고독사를 고립사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좀 내비쳤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SF 소설 읽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독사, 고립, 이제 인간의 사회적 고립을 이제 다룰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고독사 얘기가 빠짐없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원래 고독사가 아니라 고립사가 정확한 용어 아니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온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는데, 고립사가 훨씬 적절한 말이겠다.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건 고독은 이제 좀 약간 자발성이 들어가 있기도 한 단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독사 혹은 고립사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줄이려면 사람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해결 방안이 명확한,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어떤 현상을,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해결들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독사가 아니고 고립사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게 더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외롭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 책의 여러 사례들 속에서는 이제 가난이 갖고 오는 죽음들, 자살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돈 문제가 개입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약간 좀 이제 얘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서 조금 하지만 또 문자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약간 뭐랄까 계속 이렇게 인상에 남아 있었던 구절은, 죽은 사람의 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한 것처럼 잠을 자듯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써내려간 글인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색전증 같은 허파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2, 3일만 내버려 두면 엄청난 양의 피와 액체가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 목을 메고 숨을 거두면 직립한 채로 늘어진 사체가 근육을 조절하는 힘을 잃은 탓에 온갖 오물을 배설해 놓는다. 인간의 육체는 유기적인 화학 공장과 같다는 표현은 상투적이지만 꽤 적절한 비유 같다. 사람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온갖 장기가 부풀어 오르고 풍선이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복부가 터지며 온갖 액체를 몸 밖으로 쏟아낸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 인체의 유기 물질과 체내 수분이 함께 쏟아지는 뒤 부패하면서 지하의 창문과 벽을 넘어 골목 어귀까지 이토록 비극적인 냄새를 품어냅니다 하면서 어떤 그 죽은
죽은 후에 그 부패하는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죽음의 징후들을 이제 막 이렇게 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이야기 한 대목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런 이제 있어요. 그대가 현명한 청소부라면 두려움과 의구심의 구름에 가려진 하루하루의 행복을 그 특기인 쓸고 닦기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되게 멋지죠. 문장 채집한 거에 적어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언뜻 했고요. 4평밖에 안 되는 이제 고시원 네, 엄청나게 이제 쓰레기들이 쌓이고, 막 변기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오물들 이렇게 쌓이고 막 그래서 거기도 이제 청소해 줄 수 있냐? 막 하면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간 곳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엄청난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약간 사투를 벌이듯이 오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쓴 글이 또 되게 인상 깊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돌이켜보면 나는 얼마나 많은 변기를 닦아왔나. 변기 속엔 흔히 더럽고 냄새나고 끔찍한 것이 자리를 잡고 들어앉게 마련이다. 똥이나 오줌 따위와 지당한 것이고 술을 먹고 개워놓은 토사물로 가득한 변기. 지병을 앓다가 구독사하니까 발견한 집에서는 각혈로 피가 잔뜩 고인 변기도 흔히 만났다. 지상의 그 어떤 더럽고 난처한 것도 군말 없이 받아들여주는 한량 없이 너그러운 존재가 있다면 바로 변기일 것이다. 나는 웬만해선 이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독이용 광택제를 뿌려서 변기와 세변대를 천사장 가브리엘의 이빨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하얗고 눈부시게 닦아놓으면 마음이 참 뿌듯해진다. 더러움이나 불쾌감은 오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엔 그저 순수하고 충만한 행복이 남는다. 특이하죠. 어째서인지 인간의 마음도 더러운 화장실 청소처럼 얼마간 곤욕을 치르고 나면 잠시나마 더 너그러워지고 밝아진다. 평소 우울감에 시달려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화장실 청소를 추천하고 싶다. 그 화장실이 더럽고 끔찍할수록 더 좋다. 이거 약간 삶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 상황, 근데 청소라는 게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되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공간이 아니어도 어떤 이제 삶의 의욕이 없고 막 약간 이렇게 침울해지고 우울해질 때, 이를 닦으라는 얘기도 있고, 막 청소를, 이불이라도 한번 개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 이제 약간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 같고, 특히나 화장실 청소, 특히 가장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고 나면 약간 다시 생의 에너지가 쏟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 밖에도 이제 특수청소를 하면서 만났던 이제 사건들, 범죄 현장들 이런 곳에서 이제 얻게 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참 산다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남길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무브 투 헤븐 보고 계시거나 아직 안 보셨으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시고 더불어 이 책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